도영 선생이 지금 건강이 되게 안 좋아서 입원 중이거든요. 편집자인 제가 직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리와의 평가전 이후 리그 16라운드 슈투트가르트전 후반 36분 아르놀트를 대신해 구자철 선수는 교체 투입됩니다. 발목 부상으로 2개월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하는 건데요. 이날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의 2연승으로 리그 8경기 연속 무패로 정규리그 5위까지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볼프스부르크였습니다. 한국 시간 12월 23일 리그 17라운드 머넨글라트바흐와의 경기, 정규시간 87분에 교체 투입된 구자철은 6여분 정도 경기에 뛰게 되는데요. 부상 복귀 전 이후 2경기 연속 그라운드에 나선 구자철이었습니다. 물론 교체 출전이긴 했지만요. 이날 경기는 무승부가 났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컵데이 포함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이 중심에는 구자철 선수는 없었습니다. 부상 복귀 때문에 없었던 것도 있지만요. 팀이 구자철 선수가 부상 중일 때 구자철 선수를 뺀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구자철 선수가 자리 잡기는 힘든 그런 팀 상황이었죠. 팀에서 자리를 못 잡아서 아우국으로 이적했던 구자철, 복귀 후에도 자리를 못 잡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겨울 휴식기와 이적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겨울 이적 시즌이 되자 어떤 한 팀이 저번 시즌에도 그랬는데 구자철에게 또 한 번 구애를 펼칩니다. 벌써 2년째 구자철한테 구애를 펼치는 팀인데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구자철 선수가 아우국스부르크로 임대 이적됐을 때 잔류전도사로서 활약하는 모습에 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 구애를 했는데 2년 동안 아우구스부르크에 잔류를 시킨 게 구자철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이 팀은 또다시 구자철에게 러브콜을 보내게 됩니다. 이 팀이 어딜까요? 바로 마인츠였습니다. 마인츠는 당시에 국가대표 수비수 박주호 선수가 몸담고 있던 팀이기도 합니다. 2년간 그렇게 끈질긴 구애 끝에 마인츠는 결국 구자철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것도 구단 역대 최고 레코드를 찍게 되죠. 이적료는 당시 7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구단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계약 기간은 4년 6개월로 2018년까지였습니다. 4년 6개월은 그냥 아예 이 선수를 데리고 계속 키우겠다라는 거를 비춰진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적료와 이적 기간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인츠는 2년간 구애됐었지만 그 이상으로 더 구자철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입 후 마인츠의 크리스티안 하이데 단장은 우리는 오랫동안 구자철의 영입을 갈망해왔다. 구자철은 우리의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한 영입 시도가 결실을 맺어 매우 행복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도 그렇고 마인츠도 그렇고 이렇게 단장이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항상 이렇게 극찬을 받고 이렇게 기다리는 선수가 되어 있는 게 구자철 선수였죠. 볼프스부르크에서는 비록 활약이 미비했지만 그 전에 구자철의 잠재력을 봤던 게 마인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인츠의 큰 기대 속에 새 둥지를 튼 구자철, 영입하자마자 18라운드 슈투트가르트 전에 바로 교체 투입되며 박주호 선수와 코리안 듀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구박듀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는 구자철에 대한 존중과 기대감을 나타난 구단의 태도로 보입니다. 이날 경기는 2대1로 역전승을 하며 마인츠의 승리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19라운드 프라이부르크전, 이날 경기에서는 구박도인 구자철과 박조가 나란히 또 출전하게 됩니다. 시작부터 마인츠가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 전반 24분 박주호 선수가 먼저 선제골을 넣는데요. 수비수였던 박주호 선수가 이날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했는데 이 골로 인해서 박주호 선수의 멀티 능력이 인정받는 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 18분 수엘 감독은 2년 동안 구애를 펼쳤던 구자철을 유누스 말리와 교체 투입합니다. 이적 후 2경기 연속 교체 투입된 구자철이었는데요. 특히 볼프스부르크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측면 미드필더로 뛰었던 구자철에게 공격형 미드필더의 옵션을 넣었던 게 바로 투엘 마인츠 감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자철은 이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투입된 지 28분 후에 사고를 치게 됩니다. 자, 후반 41분 동료의 패스를 받은 구자철 선수가 수비수 앞에서 기습적인 슈팅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골네트를 흔들었고 이적 후 2경기 만에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체 출전을 했는데 교체 출전에서 뛴 시간이 한 경기를 전부 다 뛴 시간보다 적거든요. 근데 벌써 2경기 만에 한 골을 넣게 된 게 바로 구자철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골은요, 분데스리가 19라운드 탑5 골 중에 4위로 기록하면서 구자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골을 보고 마인츠의 팀 동료였던 요하네스
베스트 가이스는 구자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선발 출전을 하지 않은 구자철이 빠르게 마인츠에 적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구자철은 성격이 좋은 친구로 그 팀에 곧바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구자철이 보여준 모습만 봐도 그의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구자철은 우리 팀의 대단한 무기다 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경기 만에 팀에서 벌써 융화가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구자철 선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동료들과도 호흡이 잘 맞는, 평소에도 가리지 않고 잘 어울리는 선수인 거를 이 멘트를 보고서도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자, 그리고 20라운드 구자철은 며칠 전까지 몸담았던 친정팀 볼프스부르크와 맞대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는 또 교체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쉽게 근데 친정팀 만나가지고 구자철 선수가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해요. 참 이게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서 팀도요 0대3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 이후 마인츠는 21라운드를 맞이하게 되는데 21라운드에 또다시 구자철 선수는 교체 출전을 하게 됩니다. 하노버와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는 구자철이 날렵한 몸놀림과 공수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골의 기점 역할을 하며 순조롭게 마인츠에 적응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 22라운드 드디어 구자철 선수가 교체 출전이 아닌 선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상대는 샬케04, 분데스리가의 강호로 뽑히는 팀 중 하나죠. 당시 샬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인츠 경기 전까지 리그 4연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리그 5연승의 제물로 마인츠를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다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구자철 선수가 뛰었던 마인츠는 또 일본 선수가 있었거든요. 오카자키 신지라고. 이날 경기에서 구자철은 중원에서 패스기를 만들고 뿌리고 오카자키 선수가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샬케는 오히려 마인츠에게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후 구자철은 후반 29분 막신 추포무팀과 교체되어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고요. 샬케 04의 5연승에 재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인츠가 되게 됩니다. 자, 이어진 23라운드 돈세이셔널, 당시 레버쿠젠에 뛰었던 손흥민 선수와 막대결이 성사가 됩니다. 이는 구자철이 아우국 임대 시절 구자철 지동한 손흥민 세 선수가 동체 그라운드 선 이후로 두 번째로 3명의 코리안 분데스리거가 한 경기에 같이 뛰게 되는 경기가 성사가 됩니다. 그것도 3명의 선수가 모두 선발 출전하면서 시작과 함께 코리안 리거 3명은 경기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날 경기 어땠을까요? 저번 편에서 보면은 구자철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상성이 안 맞는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날도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이지는 못해요. 구자철과 박주호 선수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하는 레버쿠젠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인츠는 구자철을 중심으로 역습으로 팀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여기서요 상성이 안 좋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직접 손흥민 선수하고 구자철 선수하고 부닥쳐요. 후반 20분에 구자철 선수가 역습을 해서 드리블을 치는데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거세게 달려들면서 옐로우 카드를 받게 되면서 두 선수가 약간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경기가 정말 치열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막심 추포모팅 선수가 전반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마인츠가 레버쿠젠에게 승리를 거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구자철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는 1승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4라운드 헤르타 베를린전, 구자철 선수는 다시 한번 교체 출전을 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며 1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25라운드 호펜하임전, 선발로 출전한 구자철은 71분 소화를 하고 4대2 팀 승리에 기여를 또 하게 됩니다. 26라운드 독일 최강 바이에른 뮌헨, 후반 28분 교체된 구자철은 팀의 분위기에 반전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팀은 오랜만에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27라운드 당시 최하위였던 브라운슈바이크전, 구자철 선수는 오랜만에 결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상하게 구자철 선수가 결장하니까 또 팀이 져버렸어요. 자, 1대3으로 최하위 팀에게 마인츠가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요, 지금까지 구자철 선수가 뛰었던 경기를 보면은 선발보다 교체가 많은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제가 언론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공격형 미드필더에 말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 말고 구자철 선수를 쓰려고 영입을 했는데 구자철 선수가 오니까 경쟁의식이 들었을까요? 이 친구가 갑자기 활약을 하면서 구자철 선수가 애매한 상황에 놓이면서 감독은 이 선수를 쓰고 싶은데 이 선수가 자네 빼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교체 출전하게 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 감독은 그래도 구자철 선수가 다재다능하잖아요. 실제로 아우그스부르크에서도 측면 미드필더로 뛸 때도 있고 나중에는 공격수로도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가대표팀에서는 가짜 9번호 역할도 했던 구자철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의 효용성이 높아서 쓰고는 싶은데, 지금 말리, 그 공격형 미드필더인 말리 선수가 잘하니까 일단은 어디 들어든 넣고자 했던 게 투엘 감독, 당시 마인츠 감독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성과를 못 거둔 건 아니에요. 지금 마인츠가
아시다시피 승리를 많이 하게 되죠. 자, 투엘 감독의 어떻게 보면은 용병술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8라운드 지구 특공대로 활약을 펼쳤던 아우국과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는 구자철의 등장으로 아우국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고 마인츠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던 경기였는데, 또 하나 볼거리가 뭐냐면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뛰었던 경기가 3명이거든요. 근데 아우구스부르크에는 당시에 홍정호 선수와 지동원 선수가 있었고요. 마인츠에는 구자철 선수와 박주호 선수가 있었는데, 분데스리가 최초로 4명의 선수가 한 그라운드에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우리나라 언론을 중심으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마인츠의 구자철 같은 경우에는 교체와 선발로 오고 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박주호 선수는 거의 다 선발로 나오면서 특히나 수비형 미드필더도 같이 소화하면서 감독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에서는 지국특공대 한 축을 담당했던 지동원 선수는 여전히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수비수 홍정호 선수는 완벽한 주전은 아니었지만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주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네 선수가 분명히 같이 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자, 과연 4명의 분데스리가 코리안 리거들이 한 경기에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날 경기에서는